여러분 오늘 분명히 장 시작 때 양시장 다 오름세로 출발했죠. 장 시작한 지 1시간가량 됐는데 하락 전환됐습니다. 둘 다 음봉 형성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빠지고 있네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 안녕스타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분위기가 상승으로 이제 반등 모멘텀 역시나 오늘도 좀 기대를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네. 고꾸라지의 원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좀 그나마 악재 해소로 여겨졌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뭐 내일로 연기됐다는 점도 네. 사실 시장에서 한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좀 주가에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뭐 또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관세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국내 이제 수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중간재 중국향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사실 대다수의 이런 그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여파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사실은 뭐 하루 앞에 다가온 네. 이런 악재를 어느 정도 악재 해소로 볼 수는 또 없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내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중국이 6일 0시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관세 부과 결정,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 체크 주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면 초과의 숨막히는 한국철강 볼 수 있고요. 오늘 온라인에서 바로 이겁니다. 무역전쟁.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중국에서 선제 공격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은 미국보다 12시간이나 빠른 관세 부과설 있었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있네요. 무역전쟁 탓에 중국의 성장률은 일단 반토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해결의 실마리 될까요? 아니면 더 확대되는 경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사실은 금융위기 때랑은 조금 그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G2 간의 힘겨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역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10년 전에 말씀드렸던 10년 주기설의 주요 원인이었던 금융위기설과는 좀 틀린 이슈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뭐 왕치선 주석이 계속 가가지고 이제 해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뭐 티켓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세 문제가 우리 하루 앞으로 다가오기 전에 좀 해결이 됐으면 했었는데 그런 이 관계적인 문제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뭐 분명히 내일 이후에도 그런 관세 문제를 철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이 이제 언제 해결되느냐가 문제지 이런 관련돼서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될 수 있는 이런 관세 관련된 흐름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단기적인 충격으로 저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뭐 마음도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보다 12시간 빠른 좀 더 이런 관세 부과 하는 게 맞는데 중국에서는 왜 이런 걸 부인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보복 성향이 짙은 이번에 관세 부과 운명의 날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가 역시나 뒤숭숭한 가운데 갈 종목은 갑니다. 경제 심리에도 3인방,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보톡스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주가가 빵빵. 메디톡스가 80만 원을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80만 원을 넘어선 건 상장 이래의 처음입니다. 2009년 상장 이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휴젤과 대웅제약도 55만 원을 돌파한 휴젤 6월 초에 비해 30%가량 상승을 했고요. 자, 지난달 17만 원대에 빠졌던 대웅제약도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20만 원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빠진 것에 비하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메디톡스를 자세히 보는데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외국인이 계속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의 모멘텀, 이노톡스의
미국의 삼성 기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상향에 외국인의 매수에 중국의 미국의 영향까지 네. 참 지금 황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 이노톡스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점. 한 번 맞는데 25,000원? 액상형 보톡스. 그렇죠. 예, 예. 액상형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병원에 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도 이제 박리담회 쪽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매출의 캐파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대중화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메디톡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젤 그다음에 대웅제약의 나보타까지 세 개 종목을 봤을 때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여력이 워낙에 최근 들어서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 탄력적이어서 사실 신규로 진입하기는 메디톡스. 부담감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실 밸류로 작년 밸류로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메디톡스 대비해서 휴젤이 지금 퍼가 30배 정도로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1분기 때 이제 그 휴젤이 이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앞전에 면세점주 관련주로서 이 따이공들의 검열 이런 문제가 먼저 휴젤이 터졌었어요. 그러면서 실적 부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당연히 해결이 된다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휴젤을 그래도 휴젤이? 대체제로서 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메디톡스는 중국에서 가짜 메디톡스가 적발되면서 메디톡스에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의 그 허가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았고요. 자, 메디톡스 증권사의 호평 이어집니다. 9개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가 올 초에 59만 원대에서 현재 87만 원까지 껑충 뛰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96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메디톡스 그리고 저평가 경쟁사 휴젤 의견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약주의 또 하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바로 넘어갈까요? 바이오주입니다. 네. 차별화가 시작됐다. 매매 전략도 변해야 산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네이처셀이 그 악재로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검찰 수사였나요? 네, 이런 맞습니다. 주가 조작에 관해서 네이처셀이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다른 바이오주들은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심리에 휩싸여서 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종목 주가가 한 몸처럼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 과거에는 검찰 수사나 임상시험 실패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 바이오가 무더기로 거의 예외 없이 동반 하락했는데 이제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골자입니다. 바이오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자, 바이오가 성장 산업군이라는 것은 전략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주를 무조건 피하거나 무조건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옥석 가리기 필요 어떤 종목인지 꼽아 주시죠. 지금 옥석 가리기 타이밍이 굉장히 적당하다고 보는 게 실적 대형 제약주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을 계기로 해서 종목 교체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이제 수반된 대형 제약사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물리더라도 셀트리온에 물려라라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 신약 개발 이슈가 있는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사실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보다 신약에 대한 그 기대감이 훨씬 더 크죠. 신약 개발을 하면은 이제 원재료는 적게 그리고 매출은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주가도 이런 신약 개발 업체들의 탄력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사실상은 아직까지 성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100배 이상이 오른 종목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만에 하나라도 실패됐을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위에 고점에서 투자를 했다는 게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지금 흐름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그 이상이 제일 많은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기대감이 큰 한미약품이 어저께 이제 순매수 상위에 최근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수반된 셀트리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북 관련 지원에 이제
이제 결핵 관련주였던 녹십자라든지 녹십자. 유한양행 예.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 교체 그리고 아까서 말씀드렸듯이 물려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셀트리온의 물려 그렇죠? 예. 예. 성장폭이 네. 있는 그런 기업들의 종목 교체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펄펄 날던 바이오주가 조정거래에 들어서면서 이제 거품이 거치면서 어떤 회사가 진짜인지를 가려야 할 때입니다. 바이오가 한 몸이던 시절은 끝났고요. 얘 다르고 쟤 다르고 저놈 다르고 이제 평가, 임상실적 기술 수출에 따라 차별화 종목 집어주셨어요. 오늘 특징주 이거 봐야 되겠죠? STX. 네, 맞습니다. 앞서서 한 앵커가 죽다 살아난 종목이다 했어요. 네. 심폐소생을 해서 살아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어 포털 사이트에서 STX가 1위고요. 상장이 재개가 된 이후에 롤러코스터입니다. 막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한 20% 가까이 오르고 있을 네, 거예요. STX는 자본금 전액 잠식 상장 폐지 위기까지 처했었죠. 지난해 3월 16일 주식 매매가 정지가 됐었고요. 1년 3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상장 유지가 결정된 이후에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좀 관심 갖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형제 회사였던 XTX 조선은 이미 그 20명을 달리했고요. 다행히 XTX 지주회사가 살아났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가면서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용적인 문제, 인건비도 사실상 구조조정 여파가 굉장히 작년에 가속화되면서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에 급속도로 재무 제표를 보시면은 흑자 전환을 작년에 시도를 예. 잘 하면서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도 3배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싸졌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크게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업황적인 개선 부분도 우리가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사들 국내 조선사들도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 수주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경기 개선을 위한 물동량도 증가되면서 관련 이제 업황의 이 흐름이 개선되면서 네. XTX도 그런 면으로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줘서 상장 재개가 1년 3개월 만에 예.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좀 XTX에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여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대안적인 안 면으로 좋으니까 그렇죠. 일로 주고. 일정의 네. 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해석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는데 그 기간 동안 구조 개선에 빠르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죠. 흑자 전환됐고요. 3,600원어치 주식을 출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STX 오늘 관심 크네요.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